지도부와 중진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카네이션을 달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작년에 아들, 딸들을 두셔서 그러신가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어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의 어버이들께 감사합니다. 어버이들이 가슴 쫙 펴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어버이로서 뿌듯하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대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안보가 국제사회에서도 회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이후에 발사체다, 전술 유도 무기다, 또 도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장난에 매달렸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미사일을 취소하는 총국을 벌였고, 국정원도 일종의 그 야당의 도발 규탄을 무마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우방들도 노골적으로 우리 시선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아베 총리와 통화하고 우리와는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은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런 반응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국민 보고 성격의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들은 허탈해할 뿐입니다. 참으로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범여권 사당의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마저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에 대해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했고, 현직 판사와 여당 의원, 학회 등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예상된 일입니다. 절차적 무효, 내용적 무효, 헌법적 무효입니다. 이제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회 정상화, 민생 국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 2주년 평가 토론회가 잠시 후 9시 반부터 정책위 의장 주관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비판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5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 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특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경제의 경우 단순 몇 년간의 침체와 위기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축은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 축은 반기업, 세 번째는 포퓰리즘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3대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몰락과 쇠퇴로 이끈 3개의 악의 축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잘못된 전제 위에 쌓여 올려진 이론적 오류와 억지로 점철된 경제정책입니다. 임금은 시장이 결정하는 가치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극히 드물며 부작용은 참담했습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성장은 기술 혁신과 같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입니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정부가 소득을 조작해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발상은 경제학 개론에서조차도 반박될 오류이자 허구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는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영과 투자, 고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국가 번영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모두 기업의 몫입니다. 기업이 있는 도시는 흥하고 기업이 떠난 도시는 침체와 몰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을 옥죄는 정부, 기업을 밖으로 내모는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가 결국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곳에서만 아껴서 써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만드는 일자리,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정부 비만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주고 무상복지 확대하면 당장 국민들은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반짝 인기만 쫓는 매우 비도덕적인 정책입니다. 결국 이러한 3대 악의 축이 낳은 현실은 매우 참혹합니다. 이를 최악 경제 지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루하루 터져나오는 경제 소식에 그저 국민들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잘 아실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부채 1,700조 원, 공공기관 부채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증발과 소득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실업률 3.8%로 2001년 이래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0, 40대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 분배 정책의 분배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경제는 불안과 탈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9.2%나 늘어서 47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1분기 민간 설비 투자 또 제조업 가동률은 정말 최악입니다. 결국 국내 투자와 고용은 줄어드는데 해외로 나간다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자영업 몰락, 네 번째가 자영업 몰락입니다. 폐업자 수 100만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자영업의 대출 규모가 2년 사이에 103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경제가 의존하던 수출도 내리막이라는 것입니다. 환율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지표와 수치 외에도 이 3대 악의 축으로 인한 이 경제의 절망적인 얼굴은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의 그리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매우 깊어집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헌정농단, 위헌 경제정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만 충실한다면 기본적인 성장은 가능합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